안녕하십니까.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코칭 전문가 김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논리 정연한 스피치 계속 이어서 강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앞서 자존감 코칭 그리고 또 행복 코칭 강의를 연속으로 올리다 보니 또 논리 정연한 스피치 코칭은 조금 뒤로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 책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 책 내용 속에 원래 이제 논리적인 스피치는 스피치 코칭 관련 책으로 이제 출간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오픈 마인드셋이 먼저 출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 책 내용 속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또 논리정연한 스피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먼저 소개하고 또 논리정연한 스피치 코칭 내용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리정연한 스피치 코칭 하기에 앞서서 항상 저는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자기 암시를 합니다. 여러분이 암시를 하는지 자기 확언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꾸준히 계속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제가 유튜브 그 게시판에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써놓은 자기 확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하나 읽고 논리정연한 스피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최근에 작성한 자존감을 키우는데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자기 확언 하나 내용을 읽고 한번 가보도록. 이 내용은 제 유튜브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겠죠. 자, 자존감을 키워주는 자기 확언입니다. 아주 내용이 제가 작성한 내용 지금 이제 미친 자존감이라는 책을 제가 쓰고 있거든요. 네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도 올해 안에 제가 출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의 첫 번째 그 단락의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고 고려 창자다. 나의 타고난 끼와 재능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 나는 성과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진정한 자기 존중은 타인 존중으로 이어진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온전히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인물은 권력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과 이타심을 갖춘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나서도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나는 안전지대의 삶에서 벗어나 성장지대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잘 다스릴 것이다.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면 도전 정신이 생겨서 간절히 원하는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자, 이 자기 확언 내용은요, 지금 제가 미친 자존감이라는 그 책 내용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그 글을 이렇게 이제 쓰다 보면 그냥 단순히 글이 써여지기보다는요, 그 자존감이라는 그 초점을 맞추고 그 자존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확언 이 내용만 사실 잘 해석해도 미친 자존감 내용의 책들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사실 그 뼈대는 이 자기 화근 속에 묻어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썼습니다. 말하기 스피치를 좀 먼저 배우면서 말을 먼저 하고 이제 책을 좀 넘어갔는데요. 글쓰기로. 근데 뭐 글을 먼저 쓰고 나중에 스피치를 하든 말을 하고 나중에 글을 쓰든 어느 게 먼저일까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태어나서 뭘부터 합니까? 엄마 아빠 말을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먼저 하는 연습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로 넘어가면 제일 좋고요. 뭐 그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글쓰기를 논리정연하게 글쓰기를 먼저 하고 그 내용에 맞게끔 말도 논리정연하게 뭐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처음부터 먼저 글자를 알고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속에 제가 말씀드린 이 자존감 관련 자기 확언을 통해서 자신감과 용기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먼저 앞서 출간한 오픈 마인드셋 자, 뒤쪽에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셋 책 내용을 제가 소개를 정식으로 책 나오고 나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오픈 마인드셋 어떤 내용인지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서 먼저 책 소개를 조금 하고 논리정연한 스피치 내용이 들어가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차례대로 제가 영상을 또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내용이 오픈 마인드, 말 그대로 내 마음을 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마음을 열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가 안전지대의 삶 속에서 성장지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따지면 사실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고 싶지 나와서 떨리는데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도 사실 하기 싫은 겁니다. 놀고 싶지 돈 벌러 가기 싫고요. 그쵸? 유튜브 영상 보고 싶지 공부하기 싫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인간은 원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걸 뭐 저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성공, 행복, 자유, 건강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세요, 가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저도 인생을 그죠? 한 중반까지 50대 중반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30대 초반부터 제가 코칭, 그죠? 개인 코칭을 하면서 많은 연령대, 50, 60대 연령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연령은 젊을 때부터 벌써 나이 드신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제 나이보다 빨리 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먼저 사셨던 분들이 저한테 그런 좋은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항상 불행하지도 않다. 그 대신 정말 성실히 꾸준하게 그 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다가 보면 언젠가 당신만의 그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많은 분들에게 보고 배우고 또 자기계발서를 몇천 권 읽으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적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끼와 재능, 그 재능이 여러분 노력을 통해서 바로 능력으로 바뀌는데요. 그 끼와 재능이 노력을 통해서 능력으로 바뀔 때 그 노력이 뭘까요? 바로 학습입니다. 바로 공부하는 이유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공부는 그냥 어디에 그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많은 대학생들이
제가 울산대학교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공부를.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 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 공부를 했다. 진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새길로 빠지면 안 되고요.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능력으로 바꾸는 그 학습, 그죠? 그 단계를 밟았다면 이제 그 타고난 끼와 재능의 노력을 학습을 통해서 능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밖으로 잘 발휘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 오픈 마인드 셋이라는 책을 쓰면서는 몰랐는데, 그 능력도 두 가지를 구분 지을 수 있더라고요. 자, 타고난 끼와 재능을 노력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능력으로 만들면, 그 능력을 힘을 통해서 어떤 능력으로 만드냐면, 바로 실제 능력이거든요. 실제 능력을 보이는 능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끼와 재능을 학습을 통해서, 책을, 독서를 통해서, 그죠? 능력으로 만들면 그 능력이 실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 능력이 보이는 능력으로 바뀌어야 돼요. 실제 능력이 보이는 능력. 그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능력을 보이는 능력으로 바꾸는 그 힘이 뭐냐? 바로 말하기, 글쓰기, 리더십, 바로 홍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뭐냐? 학습, 공부죠? 아웃풋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능력을 보이는 능력으로 만드는 그 파워, 힘, 말하기, 글쓰기, 리더십, 홍보. 제가 리더십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지도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리더십 좀 배우세요 라고 하면 저는 리더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안 배워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선택 여지가 있구나. 리더가 되고 싶으면 배우고, 리더가 되고 싶지 않으면 안 배워도 되는 학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뻔했습니다. 솔직하게 박사과정을 리더십을 전공하면서 거기까지 그냥 공부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더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런데 정말 공부를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아니었을까요? 리더십은 말하기와 글쓰기, 홍보하기, 이런 것들은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과정입니다. 아니, 열심히 배우고 실력을 쌓아서 노력을 해서 실제 능력으로 만드는데 그 능력을 보이는 능력으로 못 만들어서 내 연봉이 줄어들거나 내 가치가 인정을 못 받으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구나.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친 자존감이란 책을 네 번째로 집필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리더십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리더십 안에 자질은 많습니다. 그 중에 자신감, 자존감이 탁월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자존감에 한번 키워드로 논문과 많은 자기개발서를 읽었습니다. 그 읽는 동안에 너세니엘 브랜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이 자존감을 최초로 일반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의문이 듭니다.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많은 외국에 있는 어떤 교육을 다 우리가 벤치마킹 하지 않습니까? 다 벤치마킹해서 다 따라하는데 유독 왜 그 자존감은 쏙 빠졌는가? 저는 너무 의문이 듭니다. 왜 그 부분은 빠뜨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저는 정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셀프 코칭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셀프 코칭이 너 똑바로 해라 하면 너나 잘해라,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를 바꾸라. 저는 이게 정말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성교육하면 뭐 예의를 지키고 법규를 지키고 그죠?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인성의 원뿌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지향하고 그죠? 결국은 원뿌리가 자존감에서 꽃이 핀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자존감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올 3월 달에 나왔거든요. 빨리 자존감이라는 책을 또 써야 되겠다. 여기 후속편으로 더 세부적으로 써야 되겠다. 제가 자존감 관련 논문이나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자존감이 중요하다, 자존감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건 많았지만 그걸 디테일하게 그럼 어떻게 하면 키울 수가 있는데 라는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책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또 앞으로 쓸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인풋, 그렇죠? 학습을 왜 해야 되며 학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웃풋, 그 아웃풋하는 그렇죠? 말하기, 글쓰기,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홍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개인 브랜드로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논리적인 스피치 예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걱정지수라는 내용입니다. 걱정지수. 자, 여러분 걱정지수, 걱정 없는 게 좋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게 낫죠? 네. 근데 스트레스가 아예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이 아예 없다. 참 좋을 것 같죠?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일 겁니다. 스트레스도 적정, 걱정도 적정, 적정 스트레스, 적정 걱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적정 걱정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뭔가를 도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면역 체계를 이 적정 걱정 스트레스가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임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병에 많이 걸리고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고 뭔가를 도전하는 사람은 더 생동감 있게 오래 산대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을 살려고 우리 인간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일신우일신 하면서 성장하고 발전, 물론 스트레스죠. 변화한다는 건 절대 호락호락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해봐도. 하지만 이게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과 의미, 가치가 있다는 건 정답이니까요. 이걸 믿고 여러분이 제가 써놓은 이 논리적인 스피치 한번 제가 낭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한번 책을 사시는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 내용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스피치, 서론, 본론, 결론. 자, 서론은 주제를 통해서 모든 게 형성된다 했습니다. 주제가 제일 메인이니까요. 주제에 따라 인사말, 질문, 질문의 답, 그 다음에 주제선언, 그 다음에 주제 배경 설명, 그 다음에 본론, 본론은 스토리나 열 것씩 합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전체 주제에 대한 요약, 그 다음에 연사의 견해,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명언, 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심 촉구, 실천사항,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자, 빨리 스피치 이 코칭 책도 시중에 나와서 여러분이 꼭 읽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로만 쓰다 보니까 아직 판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 가는 곳에만 이렇게 구매는 하는데 정식 출간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네. 자, 걱정지수, 자,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하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김상원입니다. 여러분은 걱정이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걱정이 적은 편입니까? 저는 걱정이 참 예전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죠? 자, 질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걱정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걱정 지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주제 배경 설명입니다. 꿈을 세우고 실천력이 부족한 이유는 단지 열정이 부족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 원인은 걱정 지수가 낮아서 실행력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걱정 지수 높이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첫째, 꿈을 걱정해야 합니다.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 꿈만 세워놓고 게으름만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해야 합니다. 네, 꿈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건강을 걱정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돌봐야지 아플 때 병원 가면 이미 늦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건 없는지 걱정해야 합니다. 셋째입니다. 배움을 걱정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도전을 못하는 건 없는지 아닌지 걱정해야 합니다. 넷째, 노후를 걱정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놀 것 다 놀고 살 것 다 사고 노후 준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걱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회를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살아야 합니다. 사회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걱정해야 합니다. 여섯째, 미래를 걱정해야 합니다.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강한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일곱째, 인맥을 걱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의 나의 성적표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은 나의 성적표나 다름없습니다. 짐론이 말했죠? 5명이 평균이 내 연봉이 된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들과의 신뢰와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인맥 관리를 걱정해야 합니다. 자, 결론 넘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걱정 지수가 높아야 원하는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핵심이죠. 걱정 지수가 높아야, 어느 정도 높아야 자신이 원하는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사의 개념입니다. 물론 걱정 지수가 너무 높으면 부작용도 많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거나 식욕이 감퇴하거나 불안한 건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지수가 너무 낮아도 평생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제와 관련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정 걱정은
꿈과 목표를 이루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정 걱정은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실천력을 높여주는 동기부여 수단이 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은 낮은 걱정 지수를 끌어올려서 자신이 원하는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걱정 지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걱정이 물론 앞서 얘기했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걱정이 너무 없다는 얘기는 나는 낙천적이야 이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낙천적인 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그죠? 매일 게으름만 피우면서 나는 낙천적이야. 나 미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낙천적인 성격이 아니라 한마디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리더가 되고 싶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걸 원치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젊은 시즌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개인적인 편안함이 더 앞서 가다 보니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결혼을 하고 앞장서고 나서면 또 무한 책임이 그에 따르기 때문에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 실패, 그 좌절, 이 모든 실수가 다 모여서 성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피하지 말고 이겨내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물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려고요. 끝까지 해보려고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